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길 찾은 건 이렇게 표현하자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주제 파악 못하는 신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집안일인 만큼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디다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있으려니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당시 제 나이 29, 남편은 33으로 지인을 통한 소개팅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첫 만남에 대놓고 결혼 생각을 하고 나온 건 아니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그때 솔직히 좀 황당했답니다. 나이 29이나 먹은 여자가 내숭을 떤다고 생각했다나요? 하지만 전 정말로 29이란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아쉬울 게 없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도 제 입장에선 남편의 입장을 배려해서 한 말이었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소개팅도 그냥 중간에 주선한 지인이야도 만나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났던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 마음이 어땠던지 간에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 이후로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못 가 마음의 문을 열고 2년의 진지한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양가에서 반반씩 지불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고 그 외 예단부터 시작해서 혼수도 서로 뒷말라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남들하는 만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지만 양가에서 지출한 총금액만 놓고 보자면 남편 쪽이 40, 저희 쪽이 60 정도 했을 거예요. 외동인 저와 달리 남편은 위로 시집안 누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어머님 아버님이 돈 쓰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주저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걸 눈치채신 저희 부모님이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조금 더 내주신 걸로 알아요. 결혼 당시 저는 대학 졸업 후 운 좋게 바로 시중은행에 취업하였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솔직히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제 연봉하고 남편 연봉을 더하면 어디 가서 목에 힘 꽤나 줄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남들 하는 거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살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은 어느 다른 부부들처럼 작은 다툼이 종종 있기는 했어도 결혼 자체는 하기를 잘했다 싶을 만큼 비교적 원만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지난해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부서에 해외파 매니저가 새로 왔는데 자기가 해외파라 그런 건지 국내파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를 한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도 말하기를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들어갔지 학벌 자체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매니저가 국내파 직원들 중에서도 유난히 저희 남편을 미워라 하면서 걸핏하면 남편이 한 업무를 가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편이 말하기를 솔직히 얼마 전부터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역스럽게 느껴진다며 어떻게든 이직을 하고 싶다대요. 그리고 그토록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차마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다. 이직은 무슨 이직이냐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 조금만 참고 견뎌라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크긴 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해야 할지 실은 저희가 올해는 아이를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월급도 줄고 일하는 시간도 약간 길어졌기에 지금 애를 낳는 게 현명한 건지 아무튼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대요. 물론 낳아 키우자면 키울 수야 있었지만 원래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으로 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무렵 남편이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건 바로 이사를 고민하시던 어머님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달라고 했던 거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니까 한다는 말이 가까이 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답니다.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한두 개 얻어먹으면 그나마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나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까놓고 말해서 그깟 생활비 몇 푼 아끼자고 어머님 아버님 곁에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좋은 뜻으로 그런 거라며 황당해하는 저에게 억울하다 난리였네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머님의 이사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우려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어머님의 방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이사 이후로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연락은 하고 오실 때도 있었고 안 하고 오실 때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집에 저희가 있는 한 문을 안 열어드릴 수는 없었으니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때로는 어머님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게 실은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집에만 있는 신우랑 부딪히기 싫으니까 대피하듯 저희 집에 오시는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도 한두 시간이라도 저희 집에 계시다 가시면 마음이 풀리신다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마음을 많이 썼어요. 숫기 없는 성격인데도 말도 먼저 걸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랑 당신이 많이 가까워졌다고 느끼신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저더러 혹시 신우 소개해줄 만한 사람 없냐며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은행을 다니고 있긴 했어도 외국계이기도 하고 사무실로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하는 수준이었으니 다른 직원들과 교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했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한테라니 말이 쉽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완곡하게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다른 걸로는 절 크게 난처하게 하신 적이 없는 어머님이셨는데 이 일만큼은 크게 실망하시고 서운한 티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신우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키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했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희 팀의 새로운 분이었는데 키도 크고 싱글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기분도 풀어드리고 남편에게 고맙다는 소리도 좀 들어볼 생각으로 그 상사와 신우를 만나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참고로 신우에게 먼저 사진도 보여줬고 신우가 좋다고 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일단 신우는 제 상사가 싫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외모도 나쁘지 않고 매너도 있더라며 내심 또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상사는 저에게 문자로 어쨌든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솔직히 저희 신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눈치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조심히 물으니 상사가 그냥 저만 알고 있으라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소개팅이라고 해도 첫 만남이고 둘 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매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알고 보니 식사부터 시작해서 커피에 간식까지 다 얻어먹은 것도 부족해 저 집에 안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집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었는데 말이에요. 상사가 하는 말이 제 신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제 입장도 난처하겠다 싶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는 했는데 한마디로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은 여잔 것 같아서 별로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혹시 제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애프터 신청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자기 누나도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걸 봤다면서 알겠다고 한 번만 더 만나보겠다고 대신 자기한테 더는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신우에게는 남편을 통해 제 상사인 만큼 매너 있게 행동해달라고 말을 전했지요. 하지만 역시나 상사는 저희 신우가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두 번째 만남 이후로 슬며시 제가 어땠는지 물으니 저번보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얼굴은 이쁘장한데 성격이 별로라면서 딱 잘라 말하더군요. 게다가 두 번째 만남에서도 신우는 이론 한 푼 쓰질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다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낯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래서 저도 더는 상사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여러 가지로 죄송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네요. 한편으론 신우도 두 번째 만남 이후론 저나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기에 그럭저럭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자더니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상사가 부모님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회사 상사의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까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상사 나이가 44이었는데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슨 천혜고아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나 화를 낼 일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또 묻기를 저희 상사한테 누나가 둘이나 있는 걸 알고 있었냐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있는 건 알았지만 둘인 줄은 몰랐다고 했더니 잘 알아보지도 않고 소개팅을 주선하면 어떡하냐면서 어떻게 자기 누나한테 부모도 없고 누나만 둘이나 딸린 남자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들어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갈수록 어이가 없어서 결국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상사 키가 188이고 연봉도 1억 가까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받아쳤네요. 그리고 어차피 둘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조건들을 들먹이며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래도 신우가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며 속상해하더라나요. 자기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남자를 소개할 수가 있냐면서요. 솔직히 저희 신우라고 해서 이쁘장한 얼굴 말고는 딱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인데 아무리 이쁜들 20대 30대에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이 탄탄한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가끔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매번 재계약을 해야 했고 재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디 가면 자기 직업이 꼭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기분이 나빠도 제 상사가 나빠야지 신우가 나쁠 상황은 아니다 싶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소개팅이 파토가 난 상황에서 신우도 제 상사 조건이 마음에 안 들고 제 상사가 그렇다고 신우한테 매달리고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난리인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를 대신해서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한번 난리를 쳤으면 그만이지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린 건지 어쩐 건지 신우랑 어머님이 또 그 일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면 남편도 없이 저를 따로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이번 일로 제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됐다는 알 수 없는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나름대로 교양 있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지 몹시도 애둘러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제가 시부모님도 무시하고 신우도 무시해서 그런 조건의 남자를 데려왔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저도 남편한테 한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미 파토난 소개팅을 가지고 저한테 가타부타 하시니 저는 듣고만 있기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사살 시켜드리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교양이고 뭐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신우 조건으로 솔직히 초혼 자리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는 소리까지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시쳇말로 개거품을 무시면서 그러면 너는 내 딸이 어디 후처자리나 알아봐야 한다는 소리냐고 악을 쓰시길래 그게 아니라 신우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딱 잘랐네요. 이 일로 저는 완전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한테 야속한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그간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어머님의 인품에 있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일에는 장사 없다더니 막상 신우일에서는 옳고 그르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신우는 신우대로 자기가 소개팅에서 한 짓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아냐면서 한때는 자기가 무슨 기업 대표하더라고도 데이트를 했었다는 소리나 해대는데 오죽하면 제가 세상 천지에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갈등 속에서도 남편이 하다못해 중립만 지켜줬으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자기 누나 기분도 이해를 해주라며 저더러 같은 여자면서 너무 냉정하다더니 급기야는 한다는 소리가 저도 자기 아니었으면 신우처럼 혼자 늙었을지 누가 아냐는 막말을 해대더군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솔직히 저도 남편이 좋아서 한 결혼이긴 했지만 남편이랑 이루어지지 않았대도 누구한테라도 갔겠죠. 저는 신우처럼 적어도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한심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소리를 듣고는 며칠 동안 정말 밤잠을 설칠 만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를 구해줬다고 착각하는 인간이랑 한 이불을 덮고 살 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꼴 같지 않고 말 같지 않은 착각을 하는 인간, 저야말로 걷어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거든요. 남편은 저더러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는 헛소리를 해대길래 한 달에 500씩 버는 여자랑 280 버는 남자랑 이혼하면 적어도 280 버는 남자가 더 후회할 거라고 쏘아붙였더니 그건 또 찍소리도 못하대요. 일단은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변호사 사서 소송해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신호 소개팅이나 파토나고 말 줄 알았는데 제 결혼 생활까지 파토가 나게 되다니 유감이기는 해요. 하지만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요.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남편이란 작자는 더 기고만장해서 애 딸린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저를 무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늦지 않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앞으로 지리한 시간 싸움일 테지만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